오늘은 연방하원에서 독일 총리가 연설한 연설문이 뒤늦게 화제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연설 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설문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는지 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2월 24일은 우리 유럽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우크라이나인의 자유가 그 나라의 억압적인 체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며 국제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키예프, 하르키우, 오데사 또는 마리우폴 도시의 끔찍한 영상은 푸틴이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요즘 시민들이 저녁 식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의 참상을 보고 여전히 부모와 조부모의 전쟁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를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그들의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후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권력이 세계인의 법을 어길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푸틴이 가진 힘으로 세계를 강대국들의 시대인 19세기로 되돌리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틴과 같은 전쟁광들에게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하나된 마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번영을 원하며 이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헬싱키 최종법률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된 유럽 안보 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세계 각국의 우리 대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의 침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결과로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통해 평화에 대한 헌신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보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알려진 국가들을 러시아 영향 아래 두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미 그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키예프, 하르키우, 오데사 또는 마리우폴에서 사람들이 조국을 방어하는 것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우리는 역사의 의로운 편에 서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내놨고 이 새로운 문제는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답을 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틴이 가진 공격 성향에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임무는 푸틴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재앙이지만 러시아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국가 수반 및 정부 수반과 함께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은행과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기술 수출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대한 과도 정치인과 그들의 투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프트 은행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형 러시아 은행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및 EU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결정하였지만 푸틴은 즉시 진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에 러시아 지도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느낄 것입니다. 지난주에만 러시아 주식시장 가격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 없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에서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러시아 시민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푸틴이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입니다. 이 차이는 나에게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러시아의 화해는 우리 서로의 역사에서 중요한 챕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태어난 우리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힘들게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푸틴과 자유세계 간에 이러한 갈등이 오래된 상처를 환하게 하고 새로운 위험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고 반전 시위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편이며 우리의 생각과 애도는 러시아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 편입니다. 또한 푸틴 정부에 용감하게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러시아에도 자유, 관용, 인권을 지키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 번째 주요 과제는 푸틴의 전쟁이 다른 유럽 국가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토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동맹과 함께 동맹이 가진 영토의 모든 평방미터를 방어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주 진지하며 어떤 국가든 나토에 가입한다면 동맹국인 우리는 이를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처럼 방어할 것이며 우리 군대는 이미 동부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신 국방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토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항공 순찰에서 우리의 대표성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나토 부대 구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함대는 추가 선박으로 북부 발트해와 지중해의 보안 강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로 동유럽 동맹국의 영공 방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장병들은 이러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의 침략 공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입장은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연대 기여를 할 것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대는 새롭고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과제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의 역사 논문과 TV에서의 우크라이나 공격 발언 또한 푸틴과의 대화에서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유럽의 관계를 자신이 구상하는 유럽 관계로 만들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푸틴의 러시아에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효과적이고 최첨단 군대 양성입니다. 일주일 전 미넨 안보회의에서 저는 항공기, 항해 선박, 신형 장비를 잘 갖춘 군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우리와 같은 크기와 무게의 유럽 국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군대를 늘리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2022년 연방 예산은 이 특별기금에 일회성 금액인 1,000억 유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필요한 투자 및 군비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년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독일 의회의 모든 정당에 호소합니다. 이 특별기금을 헌법에 포함시키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2024년까지 국방 지출을 경제 생산량의 2%로 늘리겠다고 친구와 동맹국에게 약속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위협을 우리 군의 자원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격 및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보궐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인프라 및 통신 채널에 대한 공격에 대비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우리는 높이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유럽에서 유럽 파트너, 특히 프랑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유로드론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헤론 무장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 협력을 위해 노후된 토네이도 항공기의 현대식 대체품을 제때 구매합니다. 유로파이터는 전자적 대결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F-35 전투기는 항공모함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이 방향으로 여러 중요한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며칠과 몇 주간의 일련의 사건들은 책임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이 우리 경제와 기후에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 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업국가로서 우리는 2045년까지 중립적인 CO2 배출을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석탄 및 가스 매장량의 축적에서 우리는 천연가스의 장기 저장을 20억 입방미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EU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추가 천연가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개의 액화 가스 터미널을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장기적 단계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오늘 가스가 도착하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은 내일이면 녹색 수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푸틴의 전쟁은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녹색 에너지법에 따른 올해의 할증료 폐지, 여행 할인 확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난방 보조금, 가족 보조금 및 새로운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할인 패키지에 동의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시민과 기업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제재 패키지입니다. 독일 및 기타 모든 EU 회원국의 경우 이는 국가를 위해 브뤼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유럽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5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우리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외교를 수행하지만 순진함 없이 이 입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순진하지 않다는 것은 공허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양측에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푸틴은 분명히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난 며칠과 몇 주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외교의 임무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유럽의 평화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항상 옹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의 평화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친구 및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것이며 가장 큰 강점은 우리의 협회와 노조입니다. 우리나라가 30년 넘게 누리고 있는 큰 행복, 즉 단일 국가, 이웃과의 번영과 평화에 빚진 것은 바로 그들 덕분입니다. 지난 30년이 특별한 역사적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을 유지하고 나토를 강화하며 전 세계의 친구, 파트너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그렇게 단호하고 단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인식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하는 것이 이 중요한 순간과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세계의 평화 질서와 독립국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한 모든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의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요즘 푸틴의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베를린과 다른 도시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유럽은 공동방어 전선을 펴왔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방위비가 올라갈 것은 자명한 일인 듯하고 저위에 잠깐 언급된 이스라엘의 드론이 나오는데 공격용 드론을 방어하는 방어용 드론은 한국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